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도중에 틈틈이 여러분들 종목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전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조금 전강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강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떴다가 그냥 바로 빠지고 있는 약한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0.5%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4% 정도는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가 떴다가 바로 밀려버려가지고 지금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가 굉장히 많고 중소형주들 포진이 좀 많고 요즘에 테마주가 많죠. 뭐 네옴시티니 뭐니 하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마주의 힘이 입어가지고 역시나 상승세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된 것은 역시나 미국 장세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미국 장세가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파월 의장의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다, 또는 비둘기파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생각보다 강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실망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조금 피해갈 수는 없다. 그걸 좀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그리고 연준 내부 위원들도 전부 다 지금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가 되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나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과정일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역전 상태로 계속해서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말을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10년은 빌려줄만 한데 2년은 빌려주기 힘들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국채, 그러니까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단기 기업체들도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멀리 보고 돈을 써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장 내 카드값이라든지 당장 내 생활비, 당장 내야 될 돈들이 갑자기 막혔을 때 급전을 조금 땡겨 쓰고 싶거나 할 때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야, 나 50만 원만 좀 빌려주라, 나 한 20만 원만 빌려주라, 진짜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단기 급전을 땡기는 경우들 우리 일상 살다 보면 한 번씩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들도 보면요, 항상 자금이라는 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들의 생활 패턴 그런 것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과 차질이 생기면서 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보통은 CP라고 해서 기업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단기 급채를 단기 이렇게 채권을 조금 땡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채권들의 지금 자금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빌리고 싶으면 네가 이자를 더 주든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니까 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거품인 거고 내려가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거품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부터 내려가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그걸 반영시키러 내려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올라가야만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빌고 있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요, 결국은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최종 금리가 4.7%든 4.5%든 5%든 6%든 어쨌든 최종 금리가 눈앞에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최종 금리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경기가 조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경기
경기 침체가 오니까 너희가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을 좀 써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엉키면서 저는 뒤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 주가 간의 괴리감은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도 자꾸 줄어들게 되는 뭔가 먹고 살기 빡빡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간다면 그건 거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을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그전에 뭔가 한 단계가 있었겠죠. 당연히 내려갔을 때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 번만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따라붙을 필요가 전혀 없다. 미리 산 사람들 뭐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잡아냈기 때문에 축하드릴 일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 반등이 이렇게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2300이든 2200이든 2100이든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정이 깊지 않다라고 하고 바로 여기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냥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의 상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올 조정을 우리는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약간 떨어졌다고 사는 것은 결국 이 상승세에 올라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떨어졌을 때 매수하려고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될 거라고 도박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2200 또는 2100 어디든가 뭔가 저점을 잡아내는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저점을 잡았을 때 이슈,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자 등등의 전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사실상 예측을 하는 건 좋아요. 거기다가 대응 전략까지 짜놓는 건 좋은데 자꾸 맞추려고 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가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놓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은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 내려가면은 어디서 빠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2300까지 빠질 겁니다. 2200까지 빠질 겁니다 하는 그런 예언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아직까지 잡았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 잡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종목도 사실 추가 매수를 미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벌써 추가 매수에 달려들었거나 신규 매수 하셨던 분들은 벌써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조금 빠졌다고 후회하지는 제가 말하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행동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샀으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들을 굳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 감당하고 싶지도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전히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물량이 팔려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빼는 이유는 제가 입을 털 때라고 생각을 했죠. 입을 털 때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입을 털 때 들어올렸다가 털고 들어올렸다가 털고 해야 잘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 때 들어올렸다가 털고 해야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이 되고 어제 팔 걸, 진작에 팔 걸 괜히 샀어라는 후회와 여러 가지 마인드가 섞여 나오면서 손절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 우리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 나갈 때 들어가야 수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뉘앙스, 움직임 보여지지 않습니다. 추세는 돌아섰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바로 가긴 힘들고요. 여기서 힘을 모으는 약간 몸을 이렇게 움츠려 들었다가 펼 때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기지개 펴는 단계가 곧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결국 오늘의 요점은 뭐냐? 가만히 있어라입니다. 늘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있죠. 정확한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움츠리고 사냥꾼의 자세로 마지막 한 방을 딱 쏘기 위해서 우리는 움츠리고 숨죽이고 기다리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지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에 해야 할 텐데 추가 매수를 더 좋은 타이밍에 해도 되는 기업인가? 안 될 기업인가를 저와 함께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드리면서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요. 네. 조금 높은 데서 구매를 했다가 차츰 이렇게 다시 네. 또 저거 추가를 네. 해갖고 지금이 72,800원이거든요. 72,8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매수가가 뭐 조금 높은 데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높은 데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네. 72,800원까지 비중을 뭐 20%대로 매수가를 낮췄다라는 것은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매수가가 높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건 높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항상 최저가를 노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저기 샀으면 얼마 수익을 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횡보를 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횡보하는 자리,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박스권에만 들고 있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점에 들고 네, 있든 고점에 예. 들고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자리에 들고만 있으면은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 72,000원이든 71,000원이든 75,000원이든 64,000원이든 65,000원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면 네네. 어차피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어차피 수익을 낸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은요,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예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들이 주도주가 되려면은 얘들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제약 예.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만큼 네. 얘들이 못 갖고 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9만 원이나 네네. 1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추가 그러면- 매수를 지금 자꾸 차츰차츰 늘려나갔잖아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네. 아니 10% 78,000원. 그쪽 하지 마요. 그쪽. 5%.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네네.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5만 그러면 5천 원이나 5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해야지. 자꾸 위쪽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비중 늘리게 되면 혹여나 밑으로 네.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아껴 쓰자 이 말이에요. 아꼈다가 예, 나중에 예. 충분히 많이 빠졌다 싶을 때 해야지. 조금 빠지면 사고 조금 빠지고 사고 하면은 뭐 나중에 크게 네네. 빠지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손대지 알겠습니다.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완전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테크놀로지요. 9%대인데 11만 6천 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SK I 테크놀로지요? 예, SK 테크놀로지. SK IE 테크놀로지요? 아닌데, SK 테크놀로지인 것 같은데. SK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네, 그런 종목이 없어요. SK IE인가요? 그런 종목이 없다고요. 네, 종목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SK I 테크놀로지요. SK IE 테크놀로지 맞나요? 네네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1만 6천 원에요. 9%. 오래됐어요, 산지가. 한 4,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됐나요? 그것도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 초쯤에 사신 거 맞네요. 네네. 잘못 샀어요, 일단.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SK I 지금 테크놀로지는 완전 이제 반토막 났거든요. 뭐라고요?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반토막 날 뻔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잘못 샀으니까요. 일단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제가 작년부터도 상장할 때부터도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TV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했던 건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모르세요? 못 봤어요. 예, 예. 왜 팬이신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멘토님 말 듣고 이제 조금씩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가고. 지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멘토님만 나오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예. 만약에 이제 정말로 제 팬이 돼주고 해주시는 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어쨌든 네, 저를 네. 좋아해 주는 건 인간 간의 뭐 좋아함인 거고 시청자님한테 도움 되려면 네. 어쨌든 시청자님 돈을 벌거나 어쨌든 투자가 잘 돼야지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제가 진짜로 진정으로 시청자님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냥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네. 투자를 좀 잘하게끔 제가 이끌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네. 지금 시청자님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규 상장돈 사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보다 손실 나는 사람들이 네.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방송에서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했어요. 신규 네. 상장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사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들이 저는 이때까지 10명을 보면은 1명을 받고 9명은 전부 다 물려있고 고생하고 괴롭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사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사서 우리가 돈 벌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진 거예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네. 좋은 기업이다 안 좋은 기업이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거품이 심했다라는 거 하나만 팩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요? 뭐 기업의 네. 재무제표를 본다고 가치를 본다고 업황을 본다고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거 봐가지고 업황이 어떨지 뭐 어떻게 합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 이거 운영하고 있는 회장도 모를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네. 가치를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기업들은 물적 분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최악인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고요. 이 당연한 일에서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닥을 잡을 때까지 이 하염없이 빠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런데 들어가셨어요. 늪에 빠지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받아들이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요, 뭐 45,000원부터 네. 여기서 자리 잡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잡을 것 같다는 기미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네. 좀 더 빠지게 된다면 이 기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상장될 때보다도 훨씬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45,000원부터 6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서 안 잡으면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빠질 때까지 냅뒀다가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이 왔을 때 어딘가 바닥을 잡기 시작을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어쨌든 시작을 할까요?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든 80% 손실이 나든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얼마인지는 네. 제가 아직 몰라요. 아직 바닥 잡을 기미가 안 네. 보여요. 뭔가 신호가 그래요. 보여야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 간다가 될 거 아닙니까? 신호가 있어요. 운전을 네. 하고 있는데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이면 가야 됩니까? 이제 신호가 바뀔 것 같으니까 서야 됩니까? 가야 될 것 가야 같잖아요. 돼요. 그죠? 근데 노란불이면 뭐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멈춰야 될 것 같고 빨간불이면 뭐 해야 될까요? 완전히 멈춰야 되겠죠. 그죠? 지금 네. 얘는요. 빨간불 상태예요. 초록불이 돼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네. 빨간불인 상태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신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얘는 지금. 한 가지 네. 신호만 보여주고 있어요. 뭐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내버려 두라. 빨간불이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뭔가 신호가 나와야 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신호가 언제 바뀔까요? 맞춰주세요 하는 점쟁이처럼 전문가를 쓰려고 하는데 저 그거 몰라요. 그거. 바닥 잡는 걸 어느 정도 봐야 지금 바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아무런 힌트도 거래량도 업종의 어떤 뉴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없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바닥을 잡는다면은 다행인데 잡는다는 신호는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혹여나 빠져내려가게 네. 된다면은 다 빠져내려갔을 때 한 3만 원 왔을 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기 N캠이요. 네? N캠. N캠이요? N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2,000원에 5%요. 72,000원에 5%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최근에 사셨죠, 그죠? 이거요? 네. 이거 원래는 6만 원. 6만 좀 원이었어요? 더 싸고 샀다가 네. 조금 10% 샀다가 5% 팔고 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졌네요. 자, 어쨌든 뭐 다시 사가지고 물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한테 경고 아닌 경고, 조언 아닌 조언 이런 걸 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제발 좀 잘 팔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라왔을 때 뭐 잘 팔고 난 다음에 또 사가지고 또 수익 내야지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차트를 본다든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네, 그럼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하는 그런 아주 막연함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도박에 가까운 거고 그냥 돈을 허공에다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샀던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다시 들어갔어요, 뭐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앞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지금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단기 급등이라든가 조만간 상승세 다시 한번 나와줘가지고 약간의 쌍바닥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7만 원까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떤 뉴스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9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고, 저기서 만약에 뉴스가 제대로 나오질 못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7만 원짜리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보고 홀딩을 할 수 있다면 홀딩하는 게 맞는데, 뉴스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겠다 하신다면 7만 원에서 일단은 파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할 줄 알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못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상황이 괜찮으면 가져가는데 그 파악이 너무 힘들다 하면 전화를 하시고, 전화 연결 안 되면 그냥 파세요. 그냥 전량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오늘 5% 정도 더 매수를 할까 했거든요.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요. 그 정도 이제 배짱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이걸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사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오늘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말려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면 내일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거예요. 근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일 빠져도 난 일단 오늘 사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 빠지는 거 너무 싫고 그 빠지면 나 괴롭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해도 될까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오늘 스스로 그 거울에 화장실 있죠, 그죠? 화장실에 그 거울 있잖아요, 거울. 화장실에 가면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 보고 물어보세요. 야, 내일 빠질 것 같은데 빠져도 괜찮니? 라고 했을 때 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괜찮아 하면 사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빠지는 거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대성홀딩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성홀딩스. 대성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지금 6만 100원에 15%요. 6만 100원에 15%요? 네네. 수익 중이신데 왜 안 파세요? 이거를 지금 작년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매도하고 네. 올해 1월 달에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가고 있긴 한데 네. 이걸 추세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몰라요. 지금 수익권이 네, 그거 아는 사람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그거를 물어봐봤자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건 사기꾼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사기꾼 되고 싶지도 않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몰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상담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으면은 답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지금 네.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시청자님이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투자라는 건 내 마음이 매도라는 건요. 따라해보세요. 매도는 절제다. 매도는 절대다. 지금 절제하고 싶으면 네.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술자리 갔을 때 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면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더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기고 뭘 하든 간에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제가 감당해요. 맞아요. 여기서 더 네. 가져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지금 주식수가 별로 적고 거래량도 별로 네.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사서 모으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주식수가 많이 없으니까 수량이 없고 품절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8월 달에 보면 하루 만에 막 17%까지 밑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죠? 네네네. 저러다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하기 시작하면서 하면요. 이 종목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네, 거래 거래량이 대금도 좀 그렇게 없긴 많지도 해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팔아야지 하면서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요. 갑자기 하한가를 간다든지 주가가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우죽순으로 올라갈 때는 뭐 6개월 동안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한 달 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그렇게 급락할지 모르는 자세에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거를 내가 절제할까 말까는요. 우리 예전에 그 뭐 폭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막 터질 것 같은데 문제 풀면서 서로 시간 막 다 돼갈 때마다 더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그 우리 뭐 술자리 네. 같은 데 가보면 술 게임에서 왜 이렇게 소주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잔이 이렇게 떨어지면 마시는 거. 네. 그런 것들처럼 마지막이 누굴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어딜까지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합니까? 누군가가 모르겠죠. 팔아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건데 누가 언제 팔지 몰라요.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락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거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지금 이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청자님처럼 아무도 못 팔지 않도록 절제 어차피 못할 거 아니니까 팔지 않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이 저기 10,000원에 있었어요. 그죠? 네. 10,000원에 있는 종목이 옛날에. 지금 11만 원까지 10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세력들이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반만 팔아도 500억을 벌어요. 반은 벌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 왜냐하면 100억 투자하고 1,000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만 팔아도 500억을 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력들이 이거 다 안 팔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까지 끌어올려 놓고 팔기 시작해서 10분의 1만 팔아도 본전이고 10분의 2만 팔아도 수익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네. 지금 다 팔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안 팔고 올려놓고 뺐다가 매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뒤에 또 끌어올리고 또 뺐다가 하면서 시청자님처럼 계속 못 팔게 하고 끌려다니게 하고 어제 팔 걸 하게 만듭니다. 네네. 그 말은 뭐예요? 이 기업의 가치니 뭐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팔면 돈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수익. 네, 지금 팔면 돈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팔 수 있냐 없냐는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시청자님도 빨리 화장실 가세요. 아, 화장실 네. 가서 거울에 가갖고 야, 이 정도면 만족할 때 안 됐냐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마지막 폭탄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빠르게 매도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마지막 폭탄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히 왔는데 하필이면 내일이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익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RF택이고요. RF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7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5,700원에 비중 10%요. 1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5G도 있고 그 보톡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5월 달쯤에 샀거든요. 근데 네. 이제 6,000원 넘어서 샀는데 좀 떨어질 때 조금 추가 매수한 상태거든요. 지금 5G 쓰고 계세요? 네. 네, 5G 쓰니까 만족도 어때요? 정말 빠르고 4G보다 그냥 끝내줍니까?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럼 5G 투자 왜 합니까? 아니 본인이 여기 느끼고 있죠. 있잖아요. 안 예. 좋다는 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5G 안 좋다는 걸. 그리고 5G를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5G 산업이 왜 망한 산업이냐면 5G를 쓸 뭐 컨텐츠가 없어요. 네네. 5G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화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뭐 외장 메모리에 넣어놓고 내장 메모리에 넣어놓고 다운받아가지고만 넣어가지고 보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때 뭐 파일 디스크니 뭐 무슨 디스크니 뭐 위 디스크니 뭐 어떤 디스크 해가지고 다운받는 그런 어떤 P2P 사이트입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G가 처음 나왔을 때 너는 영화 4분 동안 다운받니? 나는 3초면 돼.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시작되고 넷플릭스 시작되고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어때요? 다운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졌어요. 음악도 어때요? 이제 요즘에 다 스트리밍이지. 누가 MP3 다운받아가 봅니까? 들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러면 지금 어때요? 5G를 쓰는 산업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5G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 VR이라던가 AR이라던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쓰고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집에서 IoT 집에서 뭐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데 시청자님 혹시 IoT 쓰세요? 아니요. 예. 인터넷을 그만큼 안 써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만큼 4G로도 충분했기 때문이고 그 5G를 쓸만한 산업이 못 따라와서 얘는 만들어 놓고도 의미가 없어진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5G는 안 좋은 산업입니다. 도태되고 있는 산업입니다라고 하지만 통신 산업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5G가 처음 나왔을 땐 시기상조였지만 지금은 컨텐츠들이 점점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5G를 역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5G 투자한답니까? 6G 투자한답니까? 6죠. 예. 그래서 5G 산업이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통신 산업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6G 산업이 다시 또 도래되겠다라고 보면 되는데 6G를 언제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하냐면 2030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2022년에 왜 투자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네, 잘못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막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쓰나 안 쓰나를 보고 그냥 상식선에 생각해보면 5G 투자가 조금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G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다 보니까 5G가 지금 많이 빠져 있었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상승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지 5G 산업이 좋아서 올라오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에서 6천원대 가깝게 저는 매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6G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빠지는 걸 확인했냐면 4천원까지 빠지는 걸 확인했죠. 그죠? 네. 그럼 매수가를 5,700원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4,000원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4,000원에 들고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매수가 조정을 위해서 위쪽에 팔고 다시 아래쪽에 6G 산업을 좀 더 공부해보고 6G 쓸 산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좀 보고 미리미리 모아서 나중을 보고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장 눈앞을 보고 계신다면은 6천원대 빨리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6천원대 정리한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코리아 서킷 16,250원에 20%요. 16,000 16,250원이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이거는. 네. 왜요? 그냥 내려간 것 같아서 좀 샀거든요. 네, 그랬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안 좋은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네. 여러분들 다 어른스러운 분들이고 어디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어느 누군가의 부모일 거고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인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얼토당토 안 한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놓고 네.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거잖아요. 어디에 무책임한 거냐면 내 돈에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릴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고 어른들이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어르신들이 저 같은 젊은 애한테 야, 너 돈 그렇게 무책임하게 쓰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반대가 되니까 네. 어떤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합니다. 어른들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하는데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행동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사놓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먼저 네. 계획을 짜고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기업은 뭐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당장의 네. 코리아 서킷은 일단은 많이 빠져내려와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코리아 서킷의 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장,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빠져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만 네. 빠져내려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바닥 잡지 않으면 얘도 잡지 않는 게 좋은데 결국 제가 네. 올라올 때 따라 붙지 마라 할 때 그냥 사신 거예요. 저는 시황에서 사지 마라 네.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빠질 거다, 빠지고 네. 나면 사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리 샀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그러면 미리 샀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물리는 거 각오하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각오와 감당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질렀으니까 이 손실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요. 여기서 저점을 또 무너뜨리게 되면은 더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 내려갈 때 저점 깰 때 손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시간이 좀 뺏기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더 물려가지고 더 아래쪽까지 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은이 아니고 저점을 깰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 신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장세인데 자꾸 뭘 하기 때문에 저질러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만 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무 신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 13,0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저기까지 내려가거나 여기 있거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13,000원이나 14,600원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 어떤 게 똑같냐면 시장이 바닥 잡기 전까지는 얘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추는 의미가 없고 지금 파는 게 맞을지 가져가는 게 맞을지를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이게. 그래서 13,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실 건가 가져갈 건가인데 저는 이건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좀 많이 뺏기더라도 가져가서 네.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바닥 잡는다면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텐데 본전 정리하시고 공부부터 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치고 오후 4시에 김도호 멘토님 강연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김도호 멘토님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들, 기술적 분석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들어가시면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또 고민을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CJENM이네요. 13만 2천원에 10%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이분은 제 방송을 많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바닥은 좀 제발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해야 될까, 뭐 팔아야 될까, 어째야 될까, 저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올라올 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온 걸 봤으니까 머릿속에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거였으면 내가 진작에 사는 게 맞았을 텐데 이럴 걸 저럴 걸. 근데 그 간사한 생각이고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나고 나니까 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전문가들이 막 지난 차트 보면서 이렇니 저렇니 할 때 뭐 채팅창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 나도 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런 말은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차트를 보면서 이런니 저런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난 차트 이야기 잘 안 해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얘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빠집니다. 올라오면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정석이에요. 10번 중에 9번이 아니라 100번 중에 98번 이상이 한 번 올라오면 빠집니다. 빠지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바닥은 무시하라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내려왔는데 한 방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허리도 뻐근하고 몸도 뻐근하다 보니까 어때요? 몸을 좀 서서히 풀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푸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힘을 모으거나 몸을 풀거나 하면서 올랐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얘는 7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7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지 8만 6천 원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옳다. 빠지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지금 올라온 종목으로 바로 볼 텐데요. 빙그레가 올라와 있네요. 빙그레 58,000원에 10%를 사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해야 나올지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버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해야 됩니다. 빙그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이 기업도 식음료 파트죠. 식음료 파트들은요.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식음료 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진이 뭐 요즘에 저 예전에 뭡니까? 태조 이방원이 그런 것들만 급등 나오고 하니까는 어때요? 그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식음료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긴 호흡 가지고 봤을 때 식음료 파트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방어주들이 좀 우상향으로 줄기차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말은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가 매수의 기회가 될 텐데 하필이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말은 얘도 매수의 기회인 거 그 자리까지는 맞는데 오늘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금 시황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죠.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오늘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얘도 아닙니다. 얘도 지금 36,000원까지 빠지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37,000원까지. 그러면 37,000원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고 추가 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탈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37,000원에 가깝게 자리를 잡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은데 3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려왔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이 다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얘가 내려왔는데 시장이 다 안 떨어졌으면 더 내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래쪽이면 어차피 할 추가 매수는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 게 아니면은 추가 매수는 싸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오히려 37,000원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달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거요? 힐라홀딩스인데요. 네. 34,200원에 10%요. 34,200원에 10%요. 네네. 일단 휠라홀딩스라는 기업 내면적으로만 봤을 때 기업만 딱 봤을 때는요 괜찮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괜찮고 우리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약간 욜로 하기 시작을 했고 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억압된 그 욕구들 나를 표현하는 욕구들이 조금 이렇게 억압되다 보니까 이왕 사면 비싼 거 사야지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골프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골프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상 기업 내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랑 맞닥뜨렸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요.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기 때문에 옷 사는데 돈을 좀 아낄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도 그런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지 않으셨나요? 네. 돈이 좀 이렇게 쪼드라들기 시작하면 옷 사는 거 조금 미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은 점점 미룰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카드값을 땡겨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자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집값 이자 내기도 힘들고 뭔가 자동차 이자 내기도 힘들고 이자란 이자를 내기가 다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쓰더라도 옷 사는 데 돈을 쓰는 건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 말은 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미국에 뭐 20대, 30대가 입는 옷 브랜드가 또 이렇게 매출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쇼핑 쪽으로 사람들의 눈이 한번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은 단기 급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원형 바닥 형태를 그리다가 한번 올라와 줄 거는 같습니다. 한 4만 원대요. 대신에 올라온다는 개념은요.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추세가 안 무너진다는 것을 31,5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을 뭐 실적이 좋으니까 기업의 가치 전망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1,000원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손절 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4만 원대 가깝게 저는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인 투자를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4만 원대가 금방 오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네, 95,000원에 20%. 95,000원에 20%요. 일단 네. 이 기업은요.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매수가가 조금 이렇게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물리고 있는 건데 그건 어쨌든 거 아닙니다. 그러면 94,000원에 최근 매수가 아니면은 2개월 전인가요? 12만 원에서 사가지고. 추가 매수 하셨어요? 예, 수감에서 너분에 그 10만 원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그러대 볼게요. 뭐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어쨌든 추가 매수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추가 매수도 별로 저는 할 타이밍 아닌데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쨌든 네. 그거는 뭐 시청자님이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지나간 거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저는 홀딩하는 것을 의견을 드려요. 추가 매수를 했든 신규로 샀든 뭐 어쨌든 95,000원에 들고 있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요 기업 자체가 이상한 말이 예 들리는데. 뭐라고요? 오늘 뭐 대학 약 그걸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해가지고. 이게 제가 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예.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치료제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아마 지금 확진자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을 코로나 이 테마는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데 예전처럼 강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뉴스가 있니 뭐 내일 뉴스가 있니 이런 뉴스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청자님이 올라왔을 때 안 판 게 문제인 거지 뉴스랑 상관없어요. 팔았으면 뉴스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팔았으면 관심 있었을까요? 오늘 뉴스에? 없었겠지요. 난 이 정도 안 들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 뉴스가 되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안 들고 있으면은 아무 상관없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는 신경 쓰지 마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을 7만 원대 잡아준다면 다행이고 7만 원대가 아니더라도 6만 원대에서 잡아준다 하더라도 저는 뒤에 다시 한번 15만 원대까지나 13만 원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일일을 비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로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좀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 안에 올라와 좀 땡큐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1년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 팔아야 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오히려 현금이라던가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본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매도할 수 있다면 팔고 다시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내 종목 하나 사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지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관점보다 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돈 잃으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